자, 오늘은 심리학의 발전 단계 중에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한번 목차부터 봅시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구성주의가 뭔지, 그리고 정리,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목표는 심리학의 발전 중 구성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성주의는 책마다 구조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같은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 열기. 구성 혹은 구조란 뭘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볼 때 뭘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은 뭐 H2O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분자 구조. 뭐 그럴 때도 쓰고. 자, 그렇다면 또 의식의 기본 구조는 뭘까, 기본 요소는 또 뭘까. 의식은 또 뭐고, 또 흔히 무의식이란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식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 쪽에서. 어쨌든 그건 그렇고, 도대체 이 의식의 또 기본 요소는 뭘까? 의식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또 여러분들은 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5분간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 자신과 혹은 주변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눈 감고 한번 조용히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 뜨세요, 눈 뜨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이었을 것 같고, 누군가한테는 또 짧은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피곤해서 잠든 친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왜 도대체 하라고 했을까? 뭐, 느낀 거 있나요? 뭐, 이걸 도대체 왜 시키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아니면은 주변의 소리를 느꼈다던가, 아니면 마음의 소리를 느꼈다던가, 기타 등등. 어떤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구성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구성이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또는 그 결과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성주의는요, 사실, 그러니까, 심리학이 1870년대에는 철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의 어떤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근데 이제 이 심리학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79년 빌헬름 분트가 이 심리학을 처음으로 독립시키고 그리고 뭐 연구소도 만들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심리라는 거, 심리라는 것도 물리학자들이 이 원자를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으로 쪼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을 연구해보자 한 것처럼 심리학도 감각, 감정, 심상과 같은 의식적 경험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실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각, 감정, 심상 등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감이다. 그 중에서도 시각, 청각, 촉각에 많이 초점이 잡혀 있죠. 그리고 뇌관법이란 걸 사용하게 됩니다. 네, 관심법 아니에요. 이거는 웃자고 넣은 건데 별로 안 웃겼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뇌관법 혹은 내성법이란 자신의 경험, 과거를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회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혹은 감각적으로 이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감각 자극과 어떤 감각 경험, 물리적 외부 자극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관점은 물리적 자극과 감각 경험의 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정신물리학 발전에도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같은 자극이라도 궁극적으로 개개인에 따라 개개인 따라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다. 느끼는 게 다를 테니까. 그래서 새로운 구조를 갖게 된다. 새롭게 구성된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외부의 자극이 같더라도 내가 느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쌤이 5분 동안 눈을 감으라고 했지만 개개인이 그 5분 동안 의식하고 있는 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마음속의 이야기에 집중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 집중을 했을 수도 있고 결국 개개인마다 같은 조건을 주더라도 느끼는 게 다르다. 의식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주의는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거냐면은 주관적이란 거예요. 주관적. 근데 과학이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고 했으니까. 근데 이 과학이란 건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일치를 잘 이루지 못하겠죠. 왜? 주관적이니까. 과거의 경험은 대부분 주관적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 감을 먹었는데 달았다고 칩시다. A라고 칠게요. A 친구는 감을 먹었는데 달았어. B 친구는 감을 먹었는데 떫었어. 이제 A와 B가 만나서 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이 소통이 원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누군가는 이게 다르고 누군가는 이게 떫으니까. 그래서 교육학에서의 구성주의는 참고사항으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이러면서 재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구성. 네. 교육학에서 구성주의는 이런 A와 B가 만나서 나는 먹었더니 달던데 나는 먹었더니 떫던데 감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감은 떫은 맛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어떤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 의견이 다를 때, 왜 다르지?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재구성이 일어나요. 왜?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나와 주변, 타인이 비슷하면 안정감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상호 간에 다른 지식을 공유하고 뭐 경험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지식을 재구성하여 평형화하는 과정 혹은 그런 환경을 교육학에서의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심리학에서의 구성주의가 뭔지. 심리학에서의 구성주의는 의식의 기본 구조, 구성인, 감각, 감정, 심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 그런데 한계점이 존재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주관적이라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의 어떤 구성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기능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